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오늘 매일 아침 이 시간대마다 나스닥을 매번 보고 지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들 체크해보고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의 단기간의 폭락을 좀 멈추고 브레이크를 좀 시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마감 상태로 봤을 때는 빨간색이 아닌 파란색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웠는데 장중의 모습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에는 상승의 모습들을 좀 유지하다가 오후장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최근에 단기적인 하락을 멈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증시 전체적인 이게 폭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전반적인 실적 관점으로 옮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증시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우리 시장의 수급, 그러니까 환율에 대한 영향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지수가 102지수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1260원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때인데, 자, 제가 준비한 자료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이제 이 달러화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ECB와 BOJ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업종 동향,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잡기 위해서는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금리 차이 그리고 엔달러에 대한 움직임인데요. 그동안에 비슷한 이 이격을 차이를 가지면서 진행해 왔었던 환율에 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격에 대한 넓은 보폭은 줄어들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일단 EC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7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확인했었기 때문에 일단은 BOJ도 그 다음에 대한 금리 통화 변화가 나올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와 또 달러 위안에 대한 추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급격하게 추이에 대한 변화가 좀 이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달러 인덱스라든지 우리 원달러와 같은 경우에도 통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 좀 정상적이진 않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를 한다라면은 이 보폭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장 대응에 대해서 좀 힘들겠지만은 조금은 인내하고 견딜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실적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미증시 내에서요, 넷플릭스,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구글에 대한 실적을 보면서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겠구나. 시장에 대한 컨센을 하향시키는 좀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폭락 분위기에서 과연 미증시나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미증시에 대한 모습도 봤을 때 지표들과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이익 평가, 퍼밸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살아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베이스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에 대한 시기가 퍼밸류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곡선 자체가 이 10년도, 그 다음에 16년도와 같은 변곡점을 상당히 유사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과 같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좀 추이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세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퍼밸류하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배경이 이상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돌발적이긴 하지만은 시장을 좀 견딜 필요가 있다라는 것, 기초 체력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 한국 증시에 대한 기초 체력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았었고요. 오늘은 미증시에 대한 기업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키워드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변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같은 시장에서는 경기 민감주 지수를 책임지는 종목들을 보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은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원격 진료라든지 이와 같은 인수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정책 관련된 뉴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가덕도입니다. 자, 이미 이제 어제 장중에도 나왔었고, 어제 장이 마치고 나서 정리본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이와 같은 종목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전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가덕도 사진을 보면서 전반적인 가덕도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가 나왔고요. 가덕도에 대한 예타 면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착공해서 2035년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 가덕도에 대한 공항에 대한 설계 이런 걸 떠나서 개항에 대한 시기를 좀 더 앞당기자라는 목소리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인 계획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특징적인 거는 24시간 이 여객과 화물 수요가 있는 공항을 만들겠다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덕도 공항에 대한 착공이 되고 또 이 개항이 된다라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증설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당히 큰데 어제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삼보산업이라든지 영화금속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이 이미 시간에서 급등세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덕신하우징도 전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제가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소개드리기 시작했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소개를 먼저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덕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해지면서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좀 갔고요. 이미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난 다음에 현재 18%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좀 추가적인 수익 구간을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예상했었던 목표가는 달성할 것 같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진입했던 시기는 4월 초반때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었고요. 지금은 이 라인대에서 박스권 상단을 이미 터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초가에서 갭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고점은 전고점에 대한 위치, 신고가의 위치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 가덕도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장 초반에 출발이 좀 급등할 것을 예고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 우리가 정책에 대한 색깔을 가졌을 때 또 기대해 봐야 되는 종목 오늘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NX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가장 크게 기대해야 되는 차별화적인 정책으로 본다면은 원전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1기 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확고히 주장을 좀 내놨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과 같은 정비 산업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 건축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NX는 기존의 북박이장 같은 이 주택 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실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이 매출처를 다양화시켰기 때문에 사업 역량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차트를 보시면서 종목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NX는 직전에도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제가 가격적으로 했을 때 2,000원대에서 소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급등세를 한번 경험했었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상단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덕신하우징이라든지 한국가구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은 이미 소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NX가 다시 한번 출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목 대응은요, 2,100원에서 2,300원 라인대까지 분할 접근하신다라면은 가격 하단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 돌파가 중요합니다. 일단 매물대에 대한 돌파 2,600원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9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미증시에 대한 실적 관점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체력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도 함께 보자. 오늘 추천주는 NX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